2025년이 가기 전 이 음식 한 개 꼭 드세요. 새해 대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첫날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해 운수는 다 챙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년 1년, 아니 앞으로 10년의 운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은 예사로운 해가 아닙니다. 무려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뜨거운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불의 기운은 잘만 다루면 내 재산을 몇 배로 불려주는 활화산이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5년의 마지막 며칠을 황금 같은 기회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남은 연말 동안 딱 하루라도 챙겨 드시면 묵은 불운은 칼로 자르듯 끊어내고 새해의 거대한 금전운을 담을 그릇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비법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시기에 잘못 먹으면 들어오던 복도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는 금기 음식 한 가지도 짚어드릴 테니 부디 한순간의 실수로 대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2026년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매년 새해가 되어도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실까요?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 이유는 바로 묵은 기운의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낡은 파일과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겪었던 금전적인 손실, 마음의 상처, 사람에게 받은 서운함, 잘 풀리지 않았던 일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과 집안 곳곳에 기운의 찌꺼기로 남아서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운을 좋게 하려고 비싼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과 내 공간이 묵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새해 돈을 벌어도 예전의 빚을 메꾸느라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묵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새로운 것을 얻기 전에 반드시 낡은 것을 버리는 비움의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지혜를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 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의 기운을 품은 에너지 그 자체이며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의 피와 살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언제 먹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움의 원리를 통해 2025년의 모든 애군을 소멸시키고 2026년의 거대한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3가지 비법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묵은 애군을 비워내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지난 1년간의 가난과 근심을 한 방에 해결할 비책이 숨어 있습니다. 12월 30일이나 31일 저녁, 다른 비싼 음식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바로 비빔밥입니다. 아니, 이 귀한 연말에 무슨 비빔밥입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비빔밥에 우리 조상들의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풍수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해 묵은 음식은 절대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있는 반찬들, 시들어가는 나물들.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묵은 빚, 풀리지 않던 걱정거리, 가슴 아팠던 기억들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녁, 이 모든 남은 재료들을 커다란 양푼에 남김없이 쏟아붓고 따뜻한 밥과 함께 썩썩 비벼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내년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이 모든 묵은 애군들을 내 위장 속에서 뜨겁게 비벼 소화시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강력하고도 신성한 액막이 의식인 것입니다. 비빔밥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지난 1년의 불운을 문자 그대로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비움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의 색깔을 유심히 보세요. 푸른 시금치는 건강운을, 붉은 당근이나 고추장은 열정과 명예운을, 노란 달걀치다는 재물운을, 흰색 도라지나물은 새로운 시작을, 검은 고사리나 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5가지 색깔은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는 오방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이 활화산 같은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운을 내 돈으로 만들려면 이처럼 모든 기운을 아우르는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빔밥 한 그릇은 다가올 해에 필요한 모든 기운을 미리 내 몸에 채워 넣어 균형을 잡아주는 최고의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비법 하나 더. 비빔밥에 꼭 도라지나 무나물 같은 흰색 뿌리 채소를 넣으세요.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기운이 나의 근본을 튼튼하게 붙들어주고 흰색은 풍수에서 재물을 의미하며 꽉 막힌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비빔밥을 비비면서 다 함께 외쳐보세요. 올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난과 걱정, 병만은 이 밥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그 즐거운 외침이 여러분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운명의 물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빔밥으로 묵은 기운들을 한데 섞어 소화시켰다면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비움의 과정입니다.
바로 차가운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국수는 보통 생일에 장수하라고 먹는 음식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먹는 국수는 대부분 쫄깃하고 길게 이어지는 밀가루 국수입니다. 생일에 밀가루 국수를 먹는 것은 복과 수명이 길게 이어져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먹는 국수는 그 의미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툭툭 잘 끊어지는 성질을 가진 메밀국수를 먹는 것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메밀국수를 먹는 행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강력한 주술적 행위입니다. 끊어내고 싶었던 지독한 가난, 내 몸을 아프게 했던 질병의 고리, 그리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었던 나쁜 인연들을 미련 없이 툭 하고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인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해넘이 국수라고 불렀습니다. 한 해의 애군을 국수 가닥에 실어 넘겨버린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국수는 절대 해를 넘겨서, 즉 1월 1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자정이 되는 순간까지 국수를 입에 물고 있다면 끊어내야 할 그 애군이 국수 가닥을 타고 2026년까지 끈질기게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 12월 31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가볍게 메밀국수 한 그릇씩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국수를 후루룩 입에 넣고 이로 끊어 먹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외치십시오. 지긋지긋했던 빚의 고리가 끊어졌다. 나를 괴롭히던 통증이 끊어졌다. 상처만 주던 그 사람과의 악연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 시원하게 국수 가닥을 끊어 삼킬 때마다 내 삶을 올가매던 부정적인 것들이 정말로 끊겨 나가는 해방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혹시 끊어내고 싶은 묵은 인연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나는 2025년에 이것을 완벽하게 끊어냅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글로 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의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심지어 메밀은 본래 몸속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이 뛰어난 곡물입니다. 2025년의 나쁜 기억과 감정의 독소를 해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음식은 없는 셈입니다. 자, 이제 텅 비고 깨끗해진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맑고 깨끗해진 나의 운명의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 음식은 바로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를 지닌 만두입니다. 여러분, 만두의 모양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달 모양으로 빚은 만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화폐, 즉 엽전이나 금괴의 모양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나 연말에 만두를 빚어 먹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몸 안으로 금은보화를 직접 채워 넣는 것과 같은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두 한 알 한 알이 바로 내년의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만두피로 속을 꽉 채워서 단단히 봉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힘들게 비우고 정화한 나의 운명의 그릇에 황금 같은 복이 들어왔는데 그 복이 옆으로 줄줄 새어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두피의 끝을 꾹꾹 눌러 터지지 않게 빚는 행위는 내게 들어온 재물과 행운이 밖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자물쇠를 채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의 풍수입니다.
특히 2026년은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말이 달리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지만 반대로 돈이 나가는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 해입니다. 즉, 씀씀이가 커져서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연시에는 반드시 이 복을 잠그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만두를 빚어보세요. 만두피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 붙이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소리내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내 재산 꽉 잠가라. 내 복 절대 못 나간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며 만두를 빚는다면 그 즐거운 시간이 바로 내년 우리 집의 곳간을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풍수 비법이 됩니다. 만두 속으로는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붉은 기운으로 애군을 막아주는 김치를 넣어 김치만두를 빚는 것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뜨끈한 만둣국을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한 해를 시작해 보세요. 지난밤 애군을 모두 비워낸 깨끗한 몸속으로 황금 같은 복덩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우고 끊어내고 채우는 완벽한 3단계 비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전환기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음식은 바로 죽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섣달금음이나 설날 아침에 죽을 끓여 먹으면 1년 내내 가난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무서운 속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쌀이 귀하던 시절 죽은 부족한 쌀에 물을 많이 부어 양을 억지로 늘려 먹던 가난과 허기의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알갱이가 모두 풀어져 힘이 없고 흐물흐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힘차게 솟아나야 할 이 결정적인 시기에 죽처럼 힘없고 풀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내년 한 해 나의 운세 또한 죽처럼 힘없이 풀어지고 흐려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2026년은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는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알갱이가 살아있는 밥, 쫀득한 떡,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씹는 힘을 기르고 위장에 든든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의 등에 올라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 해 운세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 시기만큼은 소화가 잘 되는 누룽지나 밥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한 해 전체의 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며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냉장고 속 묵은 재료를 모아 끓인 비빔밥으로 지난 한 해의 근심과 걱정을 맛있게 비벼 없애버리십시오. 12월 31일 밤, 자정이 되기 전에는 시원한 메밀국수 한 그릇으로 지긋지긋했던 악연과 불운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새해 아침에는 전날 준비한 복주머니를 닮은 따끈한 만두를 드시며 황금 같은 새해의 복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고 단단히 잠그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발자국은 앞서서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약속하는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다가 연말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2026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뜨겁고 강렬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웃음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오늘 말씀드린 풍수 팁과 잘 어울리는 제품 예시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꼭 눌러보시고 천천히 구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가족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